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또 누구고요? 여보, 이건, 이건 오해야. 오해? 오해라고요?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 오해예요? 당신 지금 나를 바보로 아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연이 머무는 곳, 단감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사연 주신 분 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 저는 지금 60대를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늘따라 잠이 오지 않아 이렇게 펜을 들게 되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잠은 오지 않고 자꾸만 떠오르는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창밖을 보니 희미하게 달빛이 보입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습니다. 저와 달리 남편은 잠을 잘 잡니다. 예전에는 그 모습이 부러웠는데 지금은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세월이 한참 흘렀지만 어떤 기억들은 시간이 지나도 선명하게 남아있더군요.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그리고 가장 아팠던 순간에 대한 기억입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때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벌이가 시원치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나고 있었고 생활비는 늘 빠듯했습니다. 큰아이는 중학생이었고 작은아이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참고서비. 아이들 키우는 데 드는 돈은 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곳저곳 일자리를 전전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고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일이 없는 날도 많았고 있어도 일당이 적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영업직이라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며 거래처를 방문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수입이 괜찮을 거라며 희망찬 표정을 지었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보,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아. 기본급도 나오고 실적에 따라 수당도 받을 수 있대. 남편은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차도 회사에서 제공해 준다고 해. 중고지만 괜찮은 차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10여 년 남편은 늘 성실했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벌이는 시원치 않았지만 남편의 진심만큼은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출근 시간이 이르다며 새벽같이 일어나 씻고 나갔습니다. 거래처가 멀어서 일찍 나가야 해.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침밥을 차려주며 응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힘내요.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했지만 집에 들어오는 돈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아직 실적이 안 나와서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쿠르트 배달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친구 언니가 야쿠르트 배달을 하고 있었는데 괜찮다고 추천해 줬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매달 고정 수입이 들어와. 아침에만 일하면 되니까 애들 학교 보내고 할 수 있어.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무능해서 며느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하나? 시어머니의 한숨 섞인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해야 했습니다. 친구들도 말렸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 거야. 너 허리도 안 좋잖아. 수입도 많지 않을걸? 그 고생에 비하면.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라도 보태야 했고 집에 들어오는 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으니까요. 야쿠르트 배달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센터로 가서 물건을 받아와야 했습니다. 무거운 야쿠르트 가방을 어깨에 메고 손에도 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는 그나마 나았지만 계단으로만 올라가야 하는 빌라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님들의 집 앞에 조용히 야쿠르트를 놓고 다음 집으로 이동하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지지 않고 배달해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손이 꽁꽁 얼었고 여름에는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특히 어깨와 허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저녁에는 파스를 붙이고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만둘까?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큰아이가 학원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작은아이가 친구들과 피자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야쿠르트 배달을 시작한 것에 대해 미안해했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같이 힘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믿었고, 저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야쿠르트 배달에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도 친절했고, 가끔 간식을 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이거라도 드세요.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활은 빠듯했습니다. 제가 버는 돈과 남편이 가져오는 돈을 합쳐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실적이 잘 안 나온다며 적은 돈만 가져왔습니다. 이번 달은 거래처 하나가 계약을 안 해줘서 다음 달에는 좀 나아질 거야. 남편의 변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영업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배달을 시작한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제 담당 구역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기존에 배달하던 배달원이 그만두면서 그 구역을 제가 맡게 된 것입니다. 새로 지어진 신축 아파트 단지까지 배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꽤 큰 단지였습니다. 총 5개 동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였고 각 동마다 15층이 넘는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라서 입주민들도 많았고 야쿠르트를 주문한 가구도 많았습니다. 새 구역이 생겨서 일이 좀 더 늘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괜찮겠어? 너무 무리하지 마.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수입이 더 늘어나니까 좋죠. 배달 첫날,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새 구역이 생겨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처럼 야쿠르트 가방을 메고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단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낯익은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그 차는 남편의 차였습니다. 아니, 남편이 회사에서 받았다는 그 차였습니다. 처음에는 설마 했습니다. 비슷한 차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가까이 가서 번호판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남편의 차였습니다. 번호판이 똑같았습니다. 여기 거래처가 있나 보다.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영업을 다니니까 이 아파트에도 올 수 있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이 시간에?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한다고 했는데 왜 아침 8시에 차가 여기 있는 걸까? 저는 그날 배달을 하면서도 계속 그 차를 의식했습니다. 동을 옮겨 다니면서도 주차장 쪽을 자꾸 쳐다봤습니다. 차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거래처 몇 군데 돌아다니느라 바빴어. 남편은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디 갔다 왔는데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여러 군데. 강남 쪽도 갔다 왔고 분당 쪽도 갔다 왔어. 남편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힘들었겠네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강남도 분당도 아닌 바로 우리 동네 신축 아파트에 있었는데. 다음 날 저는 일부러 같은 시간에 그 아파트 단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다시 남편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조수석에는 여자용으로 보이는 핸드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거래처 직원의 물건일 수도 있어.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야쿠르트 가방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차는 몇 시간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제가 배달을 끝낼 때까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래처가 있는 거겠지. 분명히 일 때문에 온 거야. 저는 계속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틀 연속 같은 시간, 같은 장소라니.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오늘도 거래처 많이 돌아다녔어요? 응, 오늘도 바빴어. 왜 그래?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힘들까 봐. 저는 더 이상 캐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의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남편의 차가 그 아파트에 있었을까? 정말 거래처 때문일까?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깼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을 보며 설마 그럴 리 없어라고 되뇌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에 배달을 갈 때마다 남편의 차는 어김없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항상 같은 위치에, 항상 같은 시간대에 말입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저는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보통 아침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점심때쯤까지 그대로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거의 매일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일부러 다른 동 배달을 먼저 하고 나중에 그 아파트에 갔습니다. 차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일찍 가봤습니다. 차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8시쯤 되니 차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거래처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이 10여 년을 함께 살아온 제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차 근처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차 옆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여러 개 떨어져 있었습니다. 립스틱 자국이 묻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립스틱 자국. 여자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아봐야 했습니다. 거래처라면 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있는 걸까? 왜 남편은 이 이야기를 내게 하지 않는 걸까? 왜 차 옆에는 여자의 담배꽁초가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배달을 조금 일찍 끝내고 남편의 차 근처에서 기다리기로 한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을 먼저 빠르게 돌고 그 아파트 단지를 마지막으로 남겨뒀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빨리 도착했습니다. 차는 아직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입구 근처의 작은 슈퍼 앞에 야쿠르트 가방을 내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슈퍼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서 계세요? 아, 잠깐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7시 50분쯤 남편의 차가 나타났습니다. 차는 평소 주차하던 자리에 섰습니다. 남편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디론가 가지 않고 차 옆에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했는데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한 여자가 아파트 한 동의 현관문에서 나왔습니다. 그 여자는 젊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아마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남편도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서 가볍게 포옹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차에 타지 않고 단지 내 벤치로 갔습니다. 멀리서 봐도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친밀해 보였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남편은 여자의 허리에 손을 둘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야쿠르트 가방을 든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웃고 장난치고 때로는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은 여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은 다시 아파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사는 동으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야쿠르트 가방을 그대로 두고 두 사람이 들어간 동으로 뛰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5층에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문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어느 집일까? 어느 집에 들어갔을까? 그때 한 집 문 앞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여자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 야쿠르트 배달 왔는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저희 집은 야쿠르트 안 시켜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남편이 현관 쪽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저기 실은 말이지.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말해봐요.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봐. 저는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저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옆집 문이 조금 열리고 누군가 내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요. 그 여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집에서 다 들어요. 들으면 어때서요? 저는 여자를 쏘아봤습니다. 당신은 또 누구고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보며 눈빛으로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 떼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만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복도에서 계속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여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과 여자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두 사람이 먹다만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토스트와 커피, 그리고 과일이 담긴 접시. 마치 신혼부부의 아침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설명해봐요. 남편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요. 당신들 관계가 뭐예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당신
이 남자가 결혼했다는 거 알아요? 아내가 있고 아이가 둘이나 있다는 거 알아요?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알면서도 이런 짓을 했다고요? 다른 사람의 남편을 빼앗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빼앗은 게 아니에요. 여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빠가 먼저 저한테 다가왔어요. 오빠가 먼저 좋아한다고 했어요. 오빠가 먼저 키스했어요. 그 말에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야? 당신이 먼저 그랬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여 년의 결혼 생활, 함께 나눴던 모든 추억, 서로에 대한 신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말해봐요. 어떻게 만났고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반년 전쯤 영업하다가 알게 되었어. 영업?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영업을 했는데요? 무슨 영업이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보험이요. 오빠가 보험 영업을 했어요. 보험? 미안해. 남편이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나요? 내가 야쿠르트 배달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무거운 가방 메고 계단 오르내리면서 우리 가족 생활비라도 보태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요? 그런데 당신은 그 시간에 여기서 이 여자랑 아침 먹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영업은요? 일은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영업은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요? 아니면 정말 했는데 실적이 안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열심히 했어.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됐어. 한 달에 계약 하나도 못 다닐 때가 많았어. 그러다가 은영이를, 아니, 이 사람을 만났어. 은영이. 그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만났으니까 바람을 피워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럼 뭔데요? 말해봐요. 나도 힘들었어.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매일 영업 나가도 계약 하나 못 따내고 집에 가면 생활비도 제대로 못 벌어온다고 눈치 보고 아이들한테는 미안하고 나도 힘들었다고. 그래서 바람을 피운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힘들면 바람을 피워도 돼요? 그게 말이 돼요? 은영이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줬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줬고 위로해줬어. 당신은 늘 돈 이야기만 했잖아. 이번 달에는 얼마 벌었냐? 다음 달에는 얼마 벌 거냐? 그럼 어쩌라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아이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집세도 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물어본 거라고요. 알아, 알아.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하고, 그래서 더 도망치고 싶었어. 도망?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가족한테서 도망쳐서 여기 온 거예요? 젊은 여자한테 와서 위로받고 사랑받은 척하고 그게 좋았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은요? 왜 유부남이랑 이런 관계를 맺은 거예요?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오빠가 결혼했다는 거 나중에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좋아하게 됐어요. 좋아하면 다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남의 가정을 파괴해도 돼요? 남의 남편을 빼앗아도 돼요? 파괴한 게 아니에요. 그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이미 오빠 마음은 떠나 있었어요. 오빠가 집에 가기 싫어했어요. 오빠가 저한테 오고 싶어 했다고요. 그 말에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집에 오기 싫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요? 아이들도 보기 싫었어요? 아이들은 아니야. 남편이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만 싫었던 거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몸 갈아 넣는 아내가 싫었던 거네요. 그게 아니라 남편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럼 뭔데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뭐냐고요? 말해봐요. 남편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만났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매일이에요? 일주일에 몇 번이에요? 거의 매일. 남편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거의 매일. 제가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동안 남편은 매일 이곳에 와서 이 여자와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뭘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아침 먹고 이야기하고 또 뭘 했어요? 남편과 그 여자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울먹였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다가오려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나한테 손도 대지 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여자를 선택할 거예요? 아니면 가족한테 돌아올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도 남편을 쳐다보며 기다렸습니다. 대답해요. 저는 재촉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해요. 이 여자를 선택할 거냐고요. 나는.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모른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른다고요? 당신 정신 차려요. 시간을 좀 줘. 남편이 애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생각? 저는 비웃었습니다.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생각 안 해봤어요? 이제 와서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생각하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오늘 밤까지 결정하세요. 오늘 밤까지 집에 안 들어오면 그건 이 여자를 선택한 거로 알겠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배달하지 못한 야쿠르트 가방이 슈퍼 앞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배달을 계속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손이 떨리면서 배달을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배달을 마쳤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고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큰아이는 중학생, 작은아이는 초등학생.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빠가 바람을 폈다고? 다른 여자가 있다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아이들은 평소처럼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범한 척 했습니다. 그래, 간식 먹을까?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일이 늦게 끝난대.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숙제를 시키고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모든 걸 평소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새벽 1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늦었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늦은 게 문제예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결정했어요? 남편은 천천히 다가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결정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다그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올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은영이랑은 끝낼게. 정리할게.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진심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끝낼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 끝낼게. 다시는 안 만날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약속해요? 약속해.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반년 동안 거짓말을 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부터 남편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일찍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정말 그 여자와 끝낸 걸까? 혹시 몰래 만나는 건 아닐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그 아파트에 배달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의 차가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주차장에는 남편의 차가 없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여자의 집 앞을 지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5층에 올라갔습니다. 그 여자의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우편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우편함에는 우편물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수거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사 간 걸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집을 비운 걸까?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 어떻게 됐어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고향으로, 고향으로 내려갔대.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언제요? 일주일 전쯤. 내가 끝내자고 했을 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정규직이었습니다. 월급이 적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매일 성실하게 출퇴근했습니다. 저녁에는 일찍 들어와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의심스러울 때가 있었지만 남편의 노력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은영이와 함께 있던 남편의 모습, 그들이 나누던 친밀한 스킨십, 남편의 행복해 보이던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와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무거운 가방을 메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남편은 편안하게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대학에 갔고 결혼하고 독립했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달라졌습니다. 그 일 이후로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일했고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저를 잘 대해줬고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용서했지만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씩 남편이 외출할 때면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리면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더 조심했습니다. 외출할 때는 항상 어디 가는지 말했고 누구를 만나는지 알려줬습니다. 휴대전화도 제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처럼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신축 아파트 주차장에 서 있던 남편의 차, 그 여자와 웃으며 이야기하던 남편의 모습, 5층 복도에서 문을 열었을 때의 그 충격.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가끔 궁금합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결혼했을까? 행복할까?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 그리고 남편에게도 궁금합니다. 정말 끝난 걸까?
가끔 그때를 그리워하지는 않을까? 저와 함께 있을 때 혹시 그 여자를 생각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묻지 않습니다.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으니까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 신뢰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함께 보낸 시간들을 위해서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은 선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소중히 대하세요.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세요.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견디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세요. 저처럼 30년 동안 혼자 삼키지 마세요. 이렇게 사연을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묵혀뒀던 이야기를 꺼내놓으니 후련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습니다. 긴 밤이었습니다. 옆에서는 여전히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입니다. 저와 달리 남편은 편히 잠들 수 있나 봅니다. 저는 이제 잠을 청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이 올 것이고 저는 또다시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라디오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평안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대하세요. 그리고 신뢰를 지키세요. 그것이 제가 30년의 세월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이 머무는 곳 당감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하세요.